세기의 결혼. 재벌이라 스타일 자체가 고급. 나만 보면 돼. 나만 믿어. 현우에겐 그곳이 훨씬 편했다. 현우와 혜인이 10년 뒤. 이를 결혼 3년차 파경 직전에 홍혜인 백현우 부부. 세기의 결혼. 이라고들 했었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딸과 신입사원의 결혼이라니. 그로부터 3년 후 둘의 결혼 생활은 지속되었지만 연애 때의 행복함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보였다. 사랑과 행복이 사라진 듯한 이 부부는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걸까?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근무했었던 혜인. 복사기를 발로 차고 하는 탓에 진상 인턴이란 타이틀이 붙은 혜인을 현우는 도와줬었다. 도와준 건 역시 관심이 있어서였고, 현우는 재벌 앞에서 지역 유지의 아들이라며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고백을 시전했다. 홍혜인 씨라면 외벌이도 감당해보고 싶어졌어요. 배경이 아닌 본인을 보고 다가와주는 현우의 고백을 받아들인 둘의 연애가 시작됐는데 계속 순탄하게 이어져온 것만은 아니었다. 혜인의 신분을 알게 된 현우가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한 전적이 있었지만 혜인이 헬기를 타고 찾아가 그를 붙잡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재벌이라 스타일 자체가 고급. 우아한 혜인과 현우의 투샷 굿굿. 하지만 결혼 3년 차의 현우는 이혼을 꿈꾸고 있었다. 현우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그녀의 또라이 면모를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 혜인에겐 인간미가 없었고 그건 업무에서도 드러났다. 백화점 내 매출이 저조한 매장은 가차없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잔 혜인과 매장 지원을 해주잔 현우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급 차이로 의견이 묵살되는 건 현우였다. 실수가 없는지 그만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넌가?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긴 한가? 두 사람의 가정. 혜인도 숨막히는데 퀸즈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현우의 삶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아이를 갖는 문제. 성은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분위기. 한 번만 내 남편한테 나대라. 뒤진다 너. 혜인은 늘상 현우를 찍어 누르기만 하는 사람이 됐지만 남편한테 까부는 동생은 가만두지 않았다. 뒤에서 챙기니 현우가 그 모습을 알리가. 현우는 법을 전공해 퀸즈 사람들의 개별 변호까지 하고 제사 또한 홍씨가 아닌 집안의 남자들만 준비한다. 퀸즈에 휘둘리는 남자는 현우만이 아니었음. 그리고 퀸즈는 생각보다 치졸했다. 일단 할아버지 만대는 사별후 여친을 집안 어른으로 세워 논란을 만들었고 혜인의 아빠 범주는 그만두겠다는 직원의 뒤를 캐 기어코 칼을 꽂으라 명한다. 나만 보면 돼. 나만 믿어. 나 절대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해. 현우가 퀸즈에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집안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도 있었지만 믿었던 혜인이 의지가 안 되는 것도 컸다. 퀸즈 그룹의 재력에 비하면 현우의 집안이 미미하긴 해도 현우에겐 그곳이 훨씬 편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 이혼할 거라 선포한다. 늘 자신의 집보다 무조건 퀸즈의 대소사를 우선시해야 하는 퀸즈를 끊어내기로 한 것. 그래서 품어왔던 이혼 서류를 혜인에게 건네려 하는데 혜인에게 말할 순서를 뺏겼다. 나 죽는데 3달 정도 남았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하겠다.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나더러 너 없이 살라고? 그래서 시한부라는 혜인에게 참아볼래 하려던 말을 내뱉을 수 없던 현우는 거짓말을 한다. 사랑해 홍혜인. 사랑한다. 신데렐라 스토리는 이젠 너무 뻔한 클리셰라 식상한데 남자 버전 신데렐라로 여클리셰를 도입한 눈물의 여왕은 첫 회부터 꽤 신선한 편이었다. 물론 김수현, 김지원의 투샷 비주얼도 한몫하고 그리고 박지은 작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에필로그도 있었고 현우와 혜인이 10년 뒤에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둘의 10년 뒤의 삶에도 서로는 빠지지 않았다. 난 그냥 지금 네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때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혜인이 울리지 말고 행복해라. 만약 보고 있다면 왜 보니? 당장 끄고 할 일이나 해라. 네가 제일 잘 나가고 있을 거니까. 물론 백현우랑 함께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